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는 람다식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이제 이번 절은 간단하게 이론으로만 이제 람다식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 정도의 활용 사례만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람다식의 활용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동기화를 위한 코드를 구현하는 부분에 이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동기화라는 게 먼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동기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루틴이 아주 많아요. 그럼 그 변수를 사용하는 루틴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을 했다가 다른 루틴이 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그 해당 어떤 공유된 영역,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법. 그래서 변경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는 특정 영역을 보호하는 어떤 잠금 기법들을 이제 쭉 이제 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동기화입니다. 일단 동기화는 나중에 어떤 다른 마당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코드에 특정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럼 A라는 루틴이 실행하면서 쭉 코드를 진행하다 이 안에 진입한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라는 이제 변수를 이제 건들고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뭔가 값을 넣는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B라는 어떤 또 다른 루틴이 진입할 수 있겠죠. 자,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는 코드 혹은 스레드로 만들어진 코드는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코드를 중단하고 또 다른 루틴으로 점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입했는데, 자, 이 루틴을 A가 지금 막 뭔가 변경하려고 했는데 B가 다시 변경해 버리면은 이제 망가질 수 있겠죠. 그죠? A가 의도한 대로 값이 들어간 게 아닌데 A는 이제 중간에 깨어나서 나왔을 때 B가 바꾼 걸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뭐죠? 딱 걸려서 멈추게 잠을 재우던가 아니면 대기 리스트에다 집어넣는 방식. 그래서 A가 진입했을 때 요 진입하는 요 시점에 락을 걸어서 이제 잠그는 겁니다. 뭐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기본 개념을 많이 확장해서 많은 동기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뮤텍스라든가 세마포 등의 어떤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제 동기화로 보호되는 코드 영역 자체는 임계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요 영역. 이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을 임계 영역이라고도 하고, 이제 락을 걸 거기 때문에 락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이 영역을 보호하는 API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락에 이제 자바에 있는 락과 리엔트리 락이라는 요 두 개의 메커니즘을 사용할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동기화해서 살펴볼 거긴 합니다만, 리엔트리 락이라는 거는 재진입 가능성이 있는 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 개념은 잠그는 기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가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죠. 자, 이제 코드는 하나지만 우리가 어떤 생성해서 이용하는 루틴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루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레드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루틴이 이렇게 진입하면 이 락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잠굽니다. 여기서 잠갔죠. 잠그면 이 잠금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제 임계 영역의 코드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진입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바로 이제 보호한 특정 어떤 변수를 조작을 하거나 이제 값을 바꾸거나 읽거나 하는 내용을 이제 try, finally 요 안에다가 구성을 합니다. 이제 finally는 이제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 루틴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언락을 해서 바로 뭐죠?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끝났으면 이제 락을 풀고 나가게끔 언락을 이제 수행한 다음에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요 영역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임계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A가 일단 진입해서 뭔가를 할 때 또 다른 B라는 스레드가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B가 이제 우선순위가 더 높으면 A를 선점한 다음에 A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점이라는 것은 이제 선점형 커널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중요한 녀석이 중단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선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B라는 녀석이 이 안에 진입하려고 딱 봤는데 A가 락을 이미 걸어놨죠. 여기다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진입되지 못하고 여기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대기. 대기하는 동안에는 다시 A라는 루틴이 깨어나서 여기 있는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언락해서 나가는 거죠. 자, 뭐, 일단 이제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자, 언락을 하면 이제 락이 해제되면 여기 자고 있던 녀석에 시그널을 주면 다시 얘가 깨어나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동기화를 위한 코드에 이제 사용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락이라는 요 함수를 만들고, 자, 여기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살펴볼 제네릭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특정 이제 데이터형, 그러니까 이제 자료형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네릭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챕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매개 변수로 있는 이 body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었죠. relock, body. 자, 그 다음에 relock은 reentry lock이라는 요 자바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락을 걸고,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되죠? 바로 임계 영역. 자, 임계 영역에다 body를 바로 호출하게끔 만들었죠. 이 body는 다시 보니까 뭐예요? 람다식 함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환된 자료형,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반환합니다. 제네릭 자료형으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락한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 락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두 번째 그 매개 변수의 body에다가 이제 뭔가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뭐죠? 보호할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요 락이라는 걸 이미 이제 앞쪽에 선언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코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해당 함수가 어디서 호출되고 있죠? 여기죠? 저 락. 자, 먼저 relock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 자, 이 락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에다 relock 변수를 넣었습니다. 자, 문제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람다식이죠. 그쵸? 람다식이고, 이 람다식 표현에 이 크리티컬 펑션이 호출되면은 결국에는 뭐죠? 우리가 이 락이라는 함수 내부로 들어가니까 이 앞에 락하고 언락 구문이 있었죠. 결국 이 펑션 자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쵸? 요거를 임계 영역으로서 보호하는 코드가 된 거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 락 두 번째 변수, 뭐 표현 방법은 다 같죠. 이렇게 해서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소괄호를 이쪽에다가 보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쓰고, 중괄호는 이렇게 빠져나와서 작성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함수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 첨조 방식의 콜론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동일한 표현이고 이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원, 이제 공유 자원인 이제 쉐어러블이라는 요 녀석을 어떤 A라는 스레드가 진입해서 얘를 쓴다고 봅시다. 쓰려고 할 때 막 이제 증가하려고 할 때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한 줄의 코드지만 이게 이제 하위 코드로 내려가면은 여러 개의 명령 코드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또 다른 B가 나타난다고 봅시다. B가 나타나게 되면은 B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가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까지 진입했는데 B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A는 여기서 중단될 수 있죠. A는 블로킹, 나중에 이제 블로킹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만 먼저 블럭이라는 거는 얘가 해당하는 작업을 멈추고 위치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잠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B가 진입해서 다시 진입해서 여기서 쉐어러블 오브젝트를 건드리는 거죠. 이때는 A라는 요소가 이만큼 진입했는데 또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락이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입해서 건들기 전에 이미 여기서 이미 진입한 A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블럭 한 개 다시 풀리고 나머지 연산이 끝난 다음에 나가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블러킹과 넌 블러킹,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기화나 락킹 기법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점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람다식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활용 사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활용 사례입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루틴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결과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등의 어떤 결과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어떤 그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부분을 이제 주로 우리가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백은 특정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즉시 이 함수가 호출돼서 함수나 어떤 특정 루틴이 호출돼서 그 내용물이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콜백이라고 하고 함수 형태로 만들었으면 이제 콜백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기존의 자바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언급할 거고, 여기서는 간단히 이 콜백이라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API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 뼈대를 만들어 놉니다. 이제 on success하고 on error라는 두 개의 펑션을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요소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설계 도면이죠. 자, 그러면 먼저 네트워크 콜이라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 이게 자바에 있는 함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콜백이라는 객체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해당 콜백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API on success와 on error를 호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콜을 구현을 한 거고, 이 네트워크 콜을 만드는 객체가 생성되는 위치를 들여다보시면, 자, new로 시작해서 이 내부에 지금 이 함수 내부에 만들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익명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자바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구현 부분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명 객체 만들고 여기에 on success의 내용물을 구현, 그 다음 on error의 내용물을 구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콜에 대한 내용물을 구현해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트라이 캐치문으로 이제 해당 내용을 처리하도록 이제 만들어 준 건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람다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다음 장을 보죠. 자, 이제 코틀린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네트워크 콜이라는 펑션,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어때요? 람다식으로서 on success라는 매개 변수와 on error라는 매개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람다식 선언 인자로 이제 result type,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는 throwable, 이제 에러가 났을 때 던져주는 어떤 예외 그 객체를 이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흐름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모양의 형태는 람다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람다식을 선언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도록 그대로 여기서 이제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on success와 on error가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람다식으로 이제 호출돼서 우리가 해당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트워크 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형식에 자, 소괄호 열고 첫 번째 인자의 리졸트. 자, 리졸트는 어떤 특정 내용의 인자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죠? 리졸트 타입. 이 변수의 내용을 이제 람다식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구현부. 그래서 이제 중괄호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라인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네트워크 호출했을 때 성공했을 때 구현부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콤마로 두 번째 인자의 매개 변수 온 에러를 복사되겠죠. 두 번째 인자는 에러라는 요 내용은 스로블 객체가 될 거고,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람다식 구현부 여기다가 넣어서,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 줄로 구현할 수 있겠죠. 실패했을 때 구현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한 줄로 앞쪽에 있었던 그 복잡한 내용, 그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도 또 특정 부분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어떻게 실습은 해보진 않고 그냥 요 정도, 람다식이 이런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은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람다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